만약 나라가 정말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리더는 어디까지 규칙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에이브라햄 링컨의 딜레마 속으로 들어가 이 질문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엄청 중요한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경기가 너무 과열됐네요. 오늘만 특별히 오프사이드 규칙은 없는 걸로 합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싶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심판이 경기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까요? 바로 이 비유 속에 링컨이 직면했던 거대한 헌법적 딜레마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배경은 바로 미국 남북 전쟁입니다. 나라가 말 그대로 두 동강날 위기에 처한 역사상 전례가 없던 비상사태였죠. 이건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었어요. 나라의 뼈대,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룰북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링컨은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그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헌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아주 다른 관점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먼저 엄격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법은 쓰여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규칙은 절대적이다, 이거죠. 반면에 느슨한 해석은 좀 달라요. 헌법을 그냥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얽매이기보다 국가의 생존 이하는 더 큰 목표가 중요하다는 관점이에요. 링컨이 택한 카드가 바로 이 느슨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는 헌법을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국가와 함께 숨쉬고 성장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문서로 본 거죠. 그래야만 이런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럼 링컨의 최종 목표, 그의 최우선 과제는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대통령 선거 때 맹세했던 단 하나, 어떻게든 이 연방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이건 다른 어떤 법조항보다도 위에 있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지상 최대의 임무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링컨이 이 느슨한 해석이라는 칼을 실제로 어떻게 휘둘렀는지 그의 가장 논란 많았던 액션들을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 인신보호 영장을 정지시켜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재판도 안 받고 사람을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는 시민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하지만 링컨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반란 행위자들을 신속하게 잡아두기 위해서 이 중요한 권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겁니다. 당연히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죠. 그때 링컨이 던진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딜레마와 결단이 담겨 있죠. 국가라는 배가 통째로 가라앉을 판인데 배의 규칙 몇 개 어겨서라도 일단 배부터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와 정말 인도적인 결정이었어 라고만 생각하면 사실 반만 아는 거예요. 링컨이 이 선언을 정당화한 논리는 좀 더 전략적이었습니다. 이건 도덕적인 행동 이전에 남부연합의 경제와 전쟁 능력을 마비시키기 위한 총사령관의 필요하고도 적절한 전쟁 조치라는 거죠. 즉 인권을 위한 선언인 동시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규칙을 깨가면서 밀어붙였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제 그 승리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링컨은 성공했습니다. 그 끔찍한 전쟁을 끝내고 쪼개질 뻔했던 미합 중국, 즉 연방을 지켜냈으니까요.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완수된 거죠. 하지만 정말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죠.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린 어떤 대가를 치른 걸까요? 규칙을 구부린 행동이 아무런 후유증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링컨의 방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시작됩니다. 그의 행동이 혹시 미래에 아주 위험한 선례를 남긴 건 아닐까요? 이 느슨한 해석이라는 게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왜 위험하냐면 법을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원래 의미가 변질될 수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그냥 한 사람의 독단적인 통치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지배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걱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링컨이 나라를 구한 건 맞는데 바로 그 행동이 미래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위기 상황에서는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는 150여 년 전 링컨이 마주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비상사태라는 이름 아래 국가를 구하려는 영웅적인 결단과 자기 목적을 위해 규칙을 비트는 통치자의 독단,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